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 이승훈입니다. 자, 2026년도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26년 제1회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네, 그 합격 전략 특강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한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합격 커리큘럼 4단계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실기시험이 필기 이론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 2022년도 제3회부터 CBT 시험이 시행이 됐죠. 그 이전 PBT 시험하고 CBT 시험 일정, 그 시험 경향이,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그 패턴대로 그냥 하신다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기 준비는 4단계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저희 한솔아카데미 제5조 완성 교재를 보시면 과목별로 이론, 중요한 이론,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핵심 예제 문제,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정규 이론 학습이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기출문제 최소 5개년 이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CBT 시험 이후 그 출제된 문제들을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PBT 시험하고 CBT 시험 출제 경향이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 자, 이론 학습을 마친 뒤에는요, 최근 기출문제 최소 5개년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출문제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론과 문제풀이, 기출문제가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3단계는 이제 마무리 정리하시는 거죠. 저희 한솔아카데미에서 이제 블랙박스 10개년도 문제를 간추려 가지고요,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출제 우선순위로 내용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 블랙박스 교재 그리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학습을 준비하시면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요, 저희 한솔아카데미 자체 홈페이지에서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한솔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커리큘럼은 4단계 이론, 기출문제, 블랙박스 마무리 총정리,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하시면 합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입니다. 전기기사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산업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무 1년만 있으시면 됩니다. 경력이요. 자, 기능사를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실무 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4년제 졸업하시는 분들은요,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년제,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시는 분들 또는 졸업 예정자 분들은요, 3년제는 1년입니다. 그리고 2년제는 2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 자격증도 없고 관련 학과 졸업자도 아니다 그러면 실무 경력으로만 4년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기사는요, 자격증 소지자는 전기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 실무 경력 1년만 있으면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지금 노리고 있지만 경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산업기사부터 준비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 2년제, 3년제 졸업 예정자 포함입니다. 전문대 졸업 예정자 분들은요,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실무 경력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2년만 있으시면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전기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총 6과목이에요. 사실은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 이론 및 제공학, 요게
두 과목이거든요. 회로 이론 한 과목, 제어공학 한 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네. 이래서 1, 2, 3, 4,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과목 순서로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산업기사는 제어공학이 빠집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기기, 회로, 설비, KC 기준이죠. 이렇게 해서 5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검정 방법은요. CBT 방식으로 시험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컴퓨터 시험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지 선답이에요. 답을 하나 선택하는 거고 과목당 20문제 총 100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합격 기준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한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40점이면 개수를 8개입니다. 20문항 중에서 8개 이상은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문제 기준으로는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60문항 이상 맞춰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실기는 필답형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설비 설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검정 방법은 필답형이에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겁니다. 주관식 시험이고요. 기사는 2시간 30분, 산업기사는 2시간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면 실기도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인데요. CBT 이후에 출제 경향이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예전엔 PBT 시험으로 볼 때는요.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한 페이지가 최소한 5페이지 이상 정도는 되기 때문에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막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CBT 시험 문제로 바뀌면서 어려운 문제 출제 비중이 확 줄었어요. 풀 공간이 없거든요. 네. A4 용지 한 장을 주는데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는요. A4 반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0문항 중에서 지금 계산 문제 전 과목 통틀어 가지고 평균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100문제 중에서 30문제. 오, 그러면 나 계산 문제 다 버리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 30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그중에서 어려운 문제 비중이 한 12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많이 출제될 때가 17문제인데 17문제까지 안 나와요. 거의 뭐 어렵다는 문제들이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는 기출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30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는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자기학 과목별로 한번 볼까요? 20문항 중에서 많이 나올 때, 계산 문제 많이 나올 때가 8문제 출제가 됐어요. 적게 나올 때는 3문제, 평균 한 6문제가 계산 문제가 차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전기자기학 20문항 중에서 계산 문제가 6문제인데 다 어려운 문제야. 합격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나오면 얼마? 그렇죠. 2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그럼 버려도 돼요. 4문제 맞추면 되지. 전력공학 평균 3문항입니다. 계산 문제 거의 없어요. 20문항 중에서 3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식을 찾거나 말로 설명되는 문제들입니다. 많이 나올 때 5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 보통 한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기기가 좀 나오죠. 계산 문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몇 문제 포함될까요?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절반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회로 이론 제어공학. 자, 회로 이론은 뭐 거의 다 계산 문제긴 해요. 그죠? 근데 계산 문제 순수하게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7문항, 제어공학은 6문항. 합쳐서 13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 말로 설명되는 거,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네.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계산 문제 없어요. 그죠? 법규니까. 뭐 법을 계산합니까? 그죠? 그래서 KC 기준은 20문항 중에서 계산 문제가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 과목 통틀어 쓸 때 계산 문제가 차지되는 범위가 30문항 정도고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12개 정도밖에 안 된다. 버리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목표 점수 설정해 놓고 공부하세요. 자,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2과목 중에 과락 나오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야, 뭐가 어려워? 하면 두 과목입니다. 무조건 전기자기학하고 전기기기예요. 어떤 분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암기는 여러분들 방법이 따로 없어요. 많이 보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죠? 많이 보는 사람이 점수 많이 나와요.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전기자기학, 전기기기는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 점수 50점만. 20문항 중에서 10개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 20문항 중에서 10개 이상이에요. 10개 이상. 네, 20문항 중에서 10개 이상만 맞춰달라.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얘는요, 고득점 과목에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합격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점수 안 나와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은 75점입니다. 네, 전기설비 기술기준 75점. 개수로 몇 개입니까? 20문항 중에서 15문항 이상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참 이 점수를 낮춰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전력공학 12개 이상 맞춰, 전기설비 기술 기준 12개 맞춰, 전기자기학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전기자기학 12개, 15개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과목은 목표 점수를 좀 낮춰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하기 쉬운 과목,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외우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암기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많이 읽어보면 읽어본 횟수만큼 점수가 나와요. 비례합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만약에 10번 봤다. 만점 맞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네. 전력공학 나 10번 공부해서 만점 나옵니다. 거의 만점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그죠? 자, 우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은요, 여러분들 60점 목표로 잡거든요. 60점. 60점이면은 12개입니다. 20문항 중에서 12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회로 이론보다도 제어공학 쪽이 점수 취득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BT 이후에 출제 경향 분석 다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과목마다 특정 단원에서 출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죠. 네, 우리 특히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예전에는요, 우리 뭐 전설로, 옥내절로, 옥내설비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설로 파트는 아직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전기철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기철도 분산형 전원 설비 묶어가지고요. 예전엔 한두 문제 봤는데 지금 보시면 5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CBT 이후에 특정 단원에서 막 몰빵해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과목별 중요 단원. 중요한 단원이 어떤 단원입니까? 라는 걸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따로 과목별 학습 전략 특강에서 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도 내지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거나 비슷한 유형, 숫자만 바꾸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회로 이론 문제, 그림, 회로도는 똑같은데 숫자만 바꾸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전에 출제된 바로 전 회차에서 출제된 문제가 요번에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경향,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올해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CBT 시험 이후로는요, CBT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필기시험 기간 중에 되도록이면 후반부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실기시험 문제의 필기 이론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오, 정말입니다. 예전에는요, 필기 문제가
평균 16문항이었거든요. 16문항이다 보니까 한 문제 배점이 굉장히 큰 문제들도 있어요. 보통 도면으로 출제되는 수전 설비 시퀀스 문제는 한 문제 배점이 15점 이렇게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19문제입니다. 예, 문항수만 19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 배점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출제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필기에서 나왔던 이론들이 실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KC나 전력공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이런 과목들은요. 실기하고 직접 연관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기 공부를 암기만 하신 분들 정말 나중에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네, 문제를 외워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예, 필기만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나온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실기 공부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탄탄하게 해놔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공부를 하는데 영상 강의를 듣고 학원 가서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 왜? 문제를 다 외워갔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기에서 정말 여러분들 낭패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실기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들은요. 반드시 메모를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전기기사 5주 완성 책에는 실기에 나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습 전략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자, 전기 자기학부터 한번 볼까요? 공식과 설명 위주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공식 나와요, 공식. 그리고 말로 설명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만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계산 문제 출제 비등 몇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6문제 다 맞추겠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를 학습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독됩니다. 그래서 독을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빼고 하셔요. 괜찮습니다. 계산 문제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로만 해라. 어떤 게 단순한 거냐? 그냥 식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바로 답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식 외워도 되잖아. 말로 설명되는 문제 외워도 되잖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문제만 냅다 외워도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자, 자기학은 실기에 출제가 안 되니까 뭐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전력공학 설명 위주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말로 설명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송배전 파트에서 90%가 집중됩니다. 네, 송배전. 그 전력공학 그러면 개통을 해석하는 게 이 전력공학 아닙니까? 전력 개통해서. 그래서 송배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발전 파트 양은 되게 많아요. 수력, 화력, 원자력. 이 세 개의 이론이 엄청 많은데 출제되는 건 10%입니다. 문항수로 2문제, 내지 많아야 3문제. 이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송배전 파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 전기자격하고 비슷해요. 자, 공식과 설명 위주의 문제들이 집중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직류기 파트가 몇 개 파트입니까? 직류기, 전기기기 파트가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그 다음에 정류기, 교류정류자기, 특수기기 7개 파트예요. 자, 7개 파트에서 직류기하고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4개 파트에서 80%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총 7개 파트라고 했죠? 7개 파트의 절반이 4개 파트에서 80%가 집중돼. 나머지 뭐예요? 정류기, 교류정류자기, 특수기기 3개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20%입니다. 사실 요거 버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정류기 문제에서 기본되는 거 뭐 많이 나오는 게 단상 회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단상 반파, 단상 전파 회로가 많이 나오죠. 교류정류자기, 그다음에 특수기기, 뭐 특히 서브모터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네,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계산 문제는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로만 제발 하시라고요. 그죠? 어려운 문제 학습하는 거 독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전력공학하고 전기기기라는 과목은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 실기하고 관련된 내용들 많거든요. 이거 필기 공부하면서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따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필기 시험 보고 합격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공부했던 바로 전에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쉽겠어, 그지? 예, 실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그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필기 합격하고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요. 자, 회로 이름 및 제공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죠? 뭐 계산 문제입니다. 다 계산 문제예요. 문제가 집중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회로 이론 전체 총 13장입니다. 제공학 12장, 총 25개 파트가 나와요. 이 한 과목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자, 25개 파트 중에서 20문항이 나와. 생각 딱 해보시면 계산 나오죠. 안 나오는 파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네 번째 과목은 문제가 집중되는 파트가 따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요걸 우선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잠깐 말씀드리면 어디입니까? 타산기류, 대칭좌표법, 비정연파, 사단자, 분포정수회로, 과도연산. 이거 6개 파트 제가 딱 찍어드렸는데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나와요. 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합격전략특강 유튜브 영상을 따로 제가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계산 유형 문제, 암기식 학습이 필요합니다. 비계산은 뭡니까? 공식입니다. 그죠? 공식과 설명용으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특히 회로 이론, 실기하고 관련된 문제,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 공부하면서 이 정도의 여유 없이 공부를 합니까? 안 됩니다. 여유 가지고 하세요. 왜? 이렇게 여유 갖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아까 그거 정해드린 거예요. 목표 점수 정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KC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KC.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네. 자, 반복학습이 답이에요. 반복학습.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번 보면 만점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우리 5번 보면요. 목표 점수 15개. 충분히 맞습니다. 자, 내용 위주의 학습보다는 내용과 문제를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내용만 막 공부하시면요. 그 복 공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사법 공부, 사법 고시 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공부할 때는요. 내용하고 문제를 같이 보세요. 내용 문제, 내용 문제. 이래야 문제가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매칭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효과적으로 암기가 된다는 거. 특히 전솔로 파트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1장 총칙, 2장 저압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3장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4장이 전솔로예요. 5장 옥내설비, 조명설비, 6장 전기철도, 분산형 전원설비. 6개 파트 또는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솔로가 거의 집중됩니다. 보통 한 7문제 이상, 8문제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자,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나머지 단원은 평균적으로 출제가 지금 고르게 나눠지고 있어요.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실기와 관련되고 있는 내용들 따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필기만 합격해서 자격증 나온다면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저도 외우러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기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제어공학은 안 나오니까 괜찮아.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 4과목에 대해서는요. 실기에 나오는 내용들 공부하시면서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타이틀만이라도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전기기사, 산업기사 공부하는 순서, 이건 제가 과목을 정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좀 수월할 거예요. 왜? 전력공학 공부할 때 필요한 이론이 회로 이론이거든요. 전기기기 공부할 때 이론이 자기학과 회로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처음에는 회로 이론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맨 마지막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전기산업기사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이유는요. 전력공학 공부할 때 회로 이론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전기기기 공부하는데 전기 자기하기 기초이론이 안 돼 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전자유도 법칙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패러데이 법칙, 암페어의 주해적분 법칙, 오름나사의 법칙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긴 시간 네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한솔 아카데미 여러분들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합격으로 가는 길에 저희 한솔 아카데미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셨는데요. 26년도 하여간 필기 합격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